보면은 우리가 기사들 이런 기사의 내용들을 보면요. 기사의 내용을 믿으라는 게 아니고요. 기사의 내용의 흐름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계속 이 기사나 이 언론에서 떨어진다 할 때는 그때는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뭔가 자꾸 변화가 생긴다는 기사들이 나오면은 시장이 뭔가 바뀌는 흐름이 있구나, 움직임이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자, 한번 보시죠. 시장의 불확실성을 없애준 상기 신도시. 이건 또 무슨 얘기냐면요. 상기 신도시가 발표하고 여기 보면 일산 집값이 뭐 서울 3배 하락했다. 강남의 요지부동 이기 신도시는 반발한다. 그리고 또 여기에 기사 이런 거 있죠. 서울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말이 재건축을 중심으로 한다는 거. 재건축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됐다. 일산 4주간 서울보다 3배 이상 하락세. 이걸 다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기사, 신문 기사는 항상 진실에 근거해서 쓰긴 써요. 하지만 진실을 반드시 쓰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또 기자의 어떤 주관이 들어가죠. 예, 이러다 보니까 기사를 정확하게 믿어라 이런 얘기는 저는 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흐름이 지금 어떻게 가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뭐가 나왔어요? 재건축 중심으로 상승세가 시작이 됐다는 얘기가 나왔죠. 제가 늘 얘기 드렸던 게 뭐예요? 강남에 항상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할 때 가장 시발점이 되는 게 강남 재건축 시장이라는 것입니다. 재건축 시장이 먼저 움직임이 시작이 되면은 이거 전체적으로 시장이 움직이겠구나. 아니면 강남 재건축이 빠진다. 강남의 주택 시장이 떨어진다. 이러면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안 좋은 쪽으로 가겠구나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재건축 중심이라는 얘기가 나왔죠. 자, 강남 여기 또 뭐가 나왔어요? 강남구 아파트값 34주 만에 상승 전환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승으로 전환했다. 그리고 서울 아파트값이 0.01% 마이너스다. 30일주 연속 하락. 그런데 낙폭이 줄면서 점점 보합에 지금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죠. 분위기가 지금 뭔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까 제가 여기에 이 불확실성을 없애줬다. 상기 신도시가 이게 뭐예요? 상기 신도시가 이렇게 되면 이게 서울의 집값을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처음에 기대했던 분들도 지금 3기 신도시의 지지부진한 그런 상황들 그리고 반발, 1, 2기 신도시의 반발 이런 것들로 과연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될까 의문이라는 거죠. 이런 지금 불확실성을 없애줬다는 겁니다. 서울에 대한 집값의 불확실성을. 자, 부동산 심리 지표를 한번 보시자고요. 이게 주택 가격의 이 매매 가격 선행 지표입니다. 이게 부동산 심리 지표가 주택 가격 전망하고 매매 수급 동향하고요. 매매 전망 지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하나 이걸 보고 흐름을 한번 보시죠. 주택 가격 전망 지수 CSI라는 것은요. 비교적 가장 정확도가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선행 지표입니다. 부동산. 이것이 어떻게 갈지 미리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갈지 미리 예고를 해준다는 겁니다. 2012년 8월 최저점 92를 찍은 뒤에 다시 시장은 반등을 했고요. 2013년 3월에 100을 넘어섰습니다. 자, 100이 넘어가면은 사람들이 뭐예요? 주택 가격이 오를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100 이하면은 안 오를 거야, 떨어질 거야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하죠. 2013년 3월에 100을 넘었어요. 그렇다면 이때 심리는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심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투자를 하라고 제가 했습니다. 이때 사실 2013년도에 바닥이다 시장. 그런데 못 느끼죠. 일반 대중은. 예, 아직 바닥 아니야? 그리고 또 아직 더 떨어진다. 아직 바닥이 아니다. 이런 기사들 많이 나왔어요. 하지만 이 CIS에서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월 달에 91.0에서 쭉 떨어졌다가 3월 달에 83.0에서 지금 5월 달에 93.0으로 이게 주택가격 전망지수가 올랐다는 거고요. 아마 6월 달 제 예상은 6월 달 정도 말 되면은 거의 100에 육박해서 심리가 완전히 바뀔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매매 수급 동향인데요. 전국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매수 문의, 매도 문의를 비교해서 이게 지표가 100 이상이면 매수 문의가 많은 거고요. 지표가 100 이하면 매도 문의가 많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1월 달 86, 3월 달 80, 4월 달에 79.4로 바닥을 찍었다가 5월 달에 다시 80.3으로 어떻게 해요? 상승. 다시 지금 상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시장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흐름이 그런 거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매매 가격 전망 지수도요.
전국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지역의 매매 가격이 상승할 것인지 조사. 자, 이것도요. 1월 달에 80.6, 2월 달에 80, 3월 달에 81.1, 2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3월 달부터 지금 5월 달까지 계속 이 매매 가격 전망 지수가 상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지표들이 전부 다 지금 뭘 가리키고 있어요? 상승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지표라고 했죠? 선행 지표. 예, 부동산 매매 가격의 선행 지표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시장이 반등한 이유 한번 보시죠. 상기 신도시 서울 집값에 영향을 별로 주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인식들이 퍼지고 있고요. 금리도 하반기 내에 인하 가능성이 크다. 인하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늘 말씀드렸듯이 뭐예요? 유동성이 더 많아진다. 유동성이 더 높아진다. 지금도 유동성이 돈들이 지금 시중에 많이 돌고 있지만 더 많은 돈들이 시중에 풀릴 것이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요즘 보면은 아주 기가 막힌 기사 방송들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방송하는 것들 보면은 이런 부동산 시장 폭락한다. 부동산 시장 대세 하락 지금 전망 국면이다. 내년에 이 부동산 시장이 폭락할 것이다. 이런 주장들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무슨 근거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표는 시장이 지금 상승한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는 거고요. 부동산 폭락론 계속 지금 뭐 10년, 20년 동안 계속 폭락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폭락하면 무슨 이익이 있을까요? 예, 한번 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좀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부동산 시장이 폭락을 해서 부동산 자산 가격이 다 떨어진다 그러면요. 그 영향을 크게 받는 거는 가장 서민층부터 크게 받는 거예요. 부자들은 1,000만 원 쓸 거 500만 원, 400만 원 줄이면 되지만 서민들은 쓸 돈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하락이 시작이 되면 우리 경제도 안 좋게 경제도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 서민 주거 경제에 아주 최악의 상황으로 몰릴 수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폭락론은 단기적인 하락 국면. 부동산은 항상 사이클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이클 가지고 올랐다 내렸다. 단기적인 하락은 있었지만 지금까지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결국은 우상향이더라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르는 것만 오르는 시장으로 진행이 된다. 이거는 선진국들도 마찬가지고요. 지역균형 발전 모든 국가가 부르짖는 얘기지만 실제로 현실적으로 보면은 지역 간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르는 곳들만 많이 오르고 오르지 않는 곳들은 안 오르는 이런 차별화가 커지는 시장으로 전환될 것이다라는 거고요. 지역 간 격차 역시 큰 폭으로 벌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격이 싸다고 전혀 어떤 호재가 있는 쪽으로 호재가 없는 쪽에 들어가서 갭 투자라고 소위 하는 그런 투자를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돈을 모아서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수요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있죠. 어디에 투자해야 이익이 극대화될까? 우리 중학교 때인가요? 고등학교 때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때 분명히 배웠을 겁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라고 해서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무조건 가격은 오르는 것이죠. 그렇죠.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거 누구나 다 아는 얘기지만은 사실 부동산 투자할 때 이거 생각 안 하고 많이들 하시거든요. 자, 우리가 매년 공급 물량이 우리 2017년도도 그렇고 2018년도도 그렇고요. 계속 언론에 나왔던 게 뭡니까? 공급 물량 과다로 인해서 지역 집값 떨어진다. 1년 지금 공급 물량이 최대하다.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전체적으로는 공급 물량이 많지만 어떤 지역별로 비교를 해보면은 어떤 지역은 공급 물량이 없고요. 어떤 지역은 엄청 많고 그렇거든요. 그런 걸 세부적으로 살펴야지 전체 총량을 갖다 놓고 공급 물량이 많이 적으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즉 그렇게 되면은 공급 물량 많은 데는 떨어지는 거고요. 미분양이 생기고 공급 물량이 없는 데들은 오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수요 공급을 잘 봐야 된다. 그래서 같은 지역에서도 집값의 격차는 벌어질 것이다. 차별화가 점점 커진다. 이런 얘기 제가 늘 드렸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발이 예정된 곳 주변을 선점하라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죠. 항상 개발의 크기 우리가 이익을 작게 내느냐 어떤 호재가 있다면 이익이 납니다. 단지 이익이 작게 나느냐 아니면 좀 더 많이 나느냐는 이 개발의 크기가 결정해 준다는 겁니다. 개발의 어떤 소규모 개발이라든지 이런 어떤 영향이 크지 않은 개발 같은 경우는 집값을 조금 끌어올려 주는 거고요. 거기 내 주변에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사놓고 있는 부동산 주변에 생긴다면 그런데
대형 개발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요. 많이 오르는 것입니다. 이거는 부동산을 해본 분들, 투자를 많이 해봤던 분들은 정말 많이 느끼시는 그런 얘기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쪽 개발이 예정된, 개발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곳은 어떻게 돼요? 가격이 많이 반영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 우리가 투자 이익을 내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개발이 진행이 앞으로 될 수 있는 곳에 미리 선점해야 이익이 크게 난다. 이것이 제 판단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의 명언입니다. 매월 말 조금씩 저금을 해보면 연말에 얼마나 적은 금액이 모이는지 알고 놀라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저축을 정말 안 쓰고 저축을 뼈 빠지게 해도요. 사실 연말 되면 크게 금액이 별로 그렇게 모이지가 않았어. 그렇죠? 노후를 앞으로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지금도 얘기하는데 노후를 누가 보장합니까? 국가에서 보장해 주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어떻게든지 노후의 대책을 마련해야 돼요. 앞으로 우리 60에 정년퇴직한다 그래도 100세까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3, 40년 더 살아야 돼. 아무리 적게 살아도. 그렇죠? 그 3, 40년을 어떻게 유정의 미를 거둘 것인가. 거기에 필요한 게 바로 재테크입니다. 부동산 안 해도 됩니다. 부동산 투자 안 해도 돼요. 하지만 우리가 실물 자산이라고 하는 금이라든지 그렇죠? 뭐 이런 실물 자산에다가 투자를 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노후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거죠.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수라는 거예요. 누구 뭐 그냥 해볼까가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의 미래를, 긴 미래를 생각한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확한 정보, 이런 공부, 이런 것들로 올바른 판단을 해야지 이 투자에서 이익을 내는 것이지 아무나 투자해서 이익을 내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 항상 공부해야 지식이 쌓이면 뭐가 생긴다고 했어요, 제가. 지혜가 쌓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